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연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그 어떤 사연과도 비교 못할 만큼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그럼 저의 넋두리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4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외모가 매우 출중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외모에 반한 여자 중 하나였고 운이 좋게도 그이가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인연이 되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 둘째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내 식구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보냈답니다. 저와 남편이 마흔이 될 때까지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별의와 제가 사업을 하며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돈 때문에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부가 돈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저도 그 돈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답니다. 남편이 40의 나이가 되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후배들에게 진급을 빼앗기면서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 거죠. 대기업이라는 곳이 쓸모 없어지면 버려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은 다른 회사의 경력직으로 이력서를 수없이 넣어봤지만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여보, 눈을 너무 높이지 말고 찾아봐. 요즘 택배나 배달직도 열심히만 하면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괜히 큰 회사에만 기웃거리지 말고 땀을 흘려서 일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당신 나이 40밖에 되지 않았어. 요즘 그 나이면 청춘이나 다름없다고. 뭐? 나더러 그런 험하고 힘든 일을 하라고? 나 명문대 나온 사람이야. 나 같은 엘리트는 머리 쓰는 일을 해야지 몸을 쓰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원래 큰 회사에서는 사람 하나 뽑는데 오래 걸려. 절차가 있단 말이지. 당신이 대기업을 안 다녀봐서 모르나 본데 취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어? 절차를 밟으려면 면접 전화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한테 연락 온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 명문대 졸업장에 대기업 직원이었다고 당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좀 차려. 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 괜찮은 회사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으니 연락이 올 거야.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만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하지만 면접 보라고 연락 오는 곳은 역시나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싫지만 아이들은 커가고 저 혼자만 벌어서는 생계 유지가 너무 힘들었으니 매일같이 남편과 실랑이를 했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그래?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청소랑 빨래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돼? 아, 또 잔소리네. 알았어. 내가 이번 달 안으로 무슨 일 있어도 취직할 테니까 그만 좀 해라. 이번 달? 뭐 어디서 연락이라도 온 거야? 아니, 당신이 말한 대로 택배를 하든 치킨 배달을 하든 할 테니까 그만 좀 쪼아대, 어? 집에서 당신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힘든 일을 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서 생각을 고친 거라고. 그래, 잘 생각했어. 몸 쓰는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다닐 때만큼 벌 수 있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택배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대. 알았어. 당신한테 돈 벌어다 줄 테니까 잔소리는 이제 그만해.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집에서 놀고 먹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택배 일을 시작하는 날이 왔답니다. 회사에서 잘린 지 6개월 만에 출근하는 거라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 잘할 수 있지? 힘들어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버텨? 걱정하지 마. 나 힘쓰고 머리 좋은 거 잊었어? 택배라는 것도 결국은 머리가 좋아야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해 한번 불사지르고 오겠어. 그럼 다녀올 테니까 오늘 저녁은 고기를 준비하도록 해. 알겠어.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해놓을게. 여보 화이팅. 남편이 출근하는 걸 확인하고 아들과 딸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출근해 주문이 들어온 옷을 포장하고 발송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대박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잘 되는 정도여서 10년 넘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직원 하나 쓰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작업해야 해서 늘 피로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그날은 남편이 첫 출근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아주 좋아서 일이 힘든지도 모르고 재밌게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했습니다. 저는 남편 저녁상을 차려주려고 서둘러 일을 끝내고 유치원에 들러 아들, 딸을 하원시키고 장을 봤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퇴근했더라고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당신 왔어? 오늘 불고기 해주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네? 오늘 어땠어? 일은 할만해? 힘들진 않았어? 아니, 할만하지 못하고 더럽게 힘들어. 당신은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들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야지. 안 괜찮은데 거짓말을 하라고? 몰라. 나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도망 나왔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집어치우기로 했어.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성을 높이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있어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윽고 식탁에 차려진 불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 남편을 보자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밥 먹는 것까지 뭐라 할 수 없으니 애들을 재우고 한 소리 하기로 마음먹었죠. 당신 어떻게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도망 나올 수가 있어?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뭐가 됐든 참고 일할 줄 알아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고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좀 해. 그럼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한심한 거야?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일할 거냐고. 나 혼자 버는 돈으론 생활이 힘들단 말이야. 당장 적금도 깨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일 모레부터 배달 대행 하기로 했어.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지. 젊었을 적 오토바이를 꽤나 탔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일은 그냥 묻어둬. 그리고 바가지 좀 그만 긁거라, 남편 길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이게 뭐하는 거냐? 남편이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는지 바로 배달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어서 잔소리를 멈추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이는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고작 한 개 배달을 하고 때려치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치킨 하나 배달하고 집으로 도망왔대요. 이러니 제가 속이 괜찮겠습니까? 저는 다시 남편을 붙들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다닌 거야? 거기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어? 대기업을 다녀봤으면 사회생활이 힘든 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대기업은 허리 아프고 위험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버틴 거지. 여보, 나는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냥 계속 이력서를 넣어서 어디 한 군데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난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봐. 어휴, 이젠 정말 지친다 지쳐. 당신 마음대로 해. 이젠 나도 잔소리하기 지친다고. 저는 남편과 한마디만 더 섞었다간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어떻게 할지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제 할 일이나 신경 쓰기로 했죠. 그런데 제 남편이 뭔가를 결심했는지 그동안 집에서 먹고 놀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집안 청소와 살림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딸을 직접 데리고 왔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당신은 일하고 나는 놀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취직할 때까지는 내가 집안일을 더 맡아서 할게. 아이들 챙기는 것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해.
이 말이 좋아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습니다. 빨리 취직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려서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뭐 어쨌든 제가 힘을 덜 들일 수 있었으니 일단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좀 도와줘. 그동안 나 혼자 힘들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살림과 아이들 케어만 해줘도 내 몸은 가뿐하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도 없고 끈기도 없어서 이 모양이야. 실망시켜서 미안해. 남편이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이자 그동안 잔소리했던 게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당신 스트레스가 심했지? 천천히 집안일하면서 회사를 알아보도록 해.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그러자 남편은 배시시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바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이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는데 그래도 애쓴 게 보여서 맛있게 먹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살림을 시작한 남편은 어설프던 실력에서 점점 늘어갔습니다. 요리와 청소, 빨래, 아이들 픽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직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미소를 보이며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연신했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한 달이 더 지났는데 그이는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안일만 하고 지냈답니다. 남편이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당장 돈을 벌고 있지 않았으니 그 짐은 고스란히 제가 모두 짊어져야 했고 사무실을 나가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했답니다. 돌파구를 남편에게서 찾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제 사업을 더 키워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여자 옷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남자 옷까지 매입해 팔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서서히 우상향을 타며 남자 옷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자 옷도 이전보다 더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덕분에 제가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고 가정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했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리라 믿고 돈 버는 것에만 치중했죠. 그렇게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퇴근해 집에 가면 밤 11시에서 자정이 가까웠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늦네? 일이 많아진 거야? 매출이 늘어서 할 일이 많아. 남자 옷까지 팔고 있으니 몸이 나만하지 않는다고. 그거 잘됐다. 그럼 난 당신만 믿고 살림만 해도 되겠지? 뭐라고? 당신 취직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야? 아무래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취직할 때까지 이렇게 주부로 살면 안 될까? 내 적성에 딱 맞는다고. 요즘 인생 사는 재미를 느낀단 말이야. 저는 제가 왜 매출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빠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고 잔소리를 한다 해서 취직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살림 열심히 해. 지금까지 살림한 거 보면 소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살자. 그렇다고 평생 주부로 살면 안 된다. 일자리는 계속 알아봐야 한다고. 당연하지. 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당장 뛰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그리고 여보, 앞으로는 생활비를 따로 주면 안 될까? 내가 가사 일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알았어. 생활비랑 용돈도 얹어서 줄 테니까 아껴서 써. 용돈까지. 고마워 여보. 그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여자 향수 냄새인데? 혹시 당신 바람 피우니?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워? 여보, 내가 잘생긴 건 알겠는데 내 꼴을 봐.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가 누구랑 바람을 피우겠어. 아무래도 오늘 장을 보러 가서 아줌마들 사이로 오가다 보니 거기서 냄새가 뱄나 보네. 괜한 오해하지 말고 얼른 씻고 와. 진짜 시장 갔다가 배워온 거지? 그렇다니까.
제발 남편 말 좀 믿어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오해한 것 같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은 쉽게 거두고 말았습니다. 쇼핑몰의 매출은 점점 더 올라 이전보다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할 일도 태산이었죠. 마음 같아선 직원을 뽑고 싶은데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제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늦어졌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보며 지냈습니다. 보통 가장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그랬죠.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에게 흰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도 나름대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 칭찬만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시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친정이 7남매인데 회의할 일이 있다고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답니다. 저는 홀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넘어가자 다들 표정들이 진지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너무 심해지셔서 누군가 모시거나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들 의견을 제시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가정이 있으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오빠들마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자 화가 나더라고요. 또한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남매들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모셔가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상황을 전하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글쎄 무조건 모시고 오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모시자. 아니 내가 모실게. 돈도 못 벌고 한심해서 당신한테 면이 안 섰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 아이 그런데 형제들 다들 너무하네. 치매 걸린 장모님을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하고 말이야. 여하튼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올라와. 여보 진심이야? 정말 괜찮겠어? 엄마 상태가 매우 심하셔. 당신 얼굴은커녕 내 얼굴도 못 알아보신다고. 당신이 곁에 있으면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정말 자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살펴드리면 호전 되실 거야. 나 자신 있으니까 믿어봐. 저는 그이에게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훌쩍거렸고 이내 남매들에게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으르렁댔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친정엄마까지 함께해서 5식구가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치매 걸린 할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거칠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굉장히 상냥하고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장모님, 식사를 하셔야 약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세요. 싫어 이 아저씨야. 생긴 건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어디서 수작을 부려. 수작이라뇨. 저 장모님 사이입니다. 어서 하세요. 너나 처먹어라. 이 기생오라비야. 밥이 먹기 싫었던 엄마는 급기야 남편이 들고 있는 수저를 손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이는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다시 엄마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했던 날들이 후회로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많이 믿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일터에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남편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지고는 아이들이 거의 자는 것만 봐서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옆으로 키를 재보곤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 방에 들어가 편하게 주무시는지 확인했는데 남편의 보살핌 덕분에 세상 모르고 잘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생활비도 올려주고 용돈도 2배로 올려주었답니다. 여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줘? 백수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고.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하는 걸 아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어?
아니야. 당신은 받을 자격 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아둬. 대신 우리 엄마 더 잘 모셔줘야 돼. 고마워.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당신이 말이 아니게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니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해 여보. 아니야. 미안해할 사람은 나야. 당신이 우리 엄마 모시는 거 보고 많이 느꼈어. 당신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한테 돈 벌어오라고 보채던 거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잘린 것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할 테니까 가정을 잘 돌봐줘.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힘이 닿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집안일에 신경을 거두라고. 저희 부부는 모처럼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음까지 나누는 기분이 들자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한편 제 사업도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문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일을 이어갔다니까요. 고생한 만큼 성과가 이뤄지니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월말쯤 되자 바쁜 일을 모두 마치고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가본 게 몇 달 만의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밥을 먹었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외할머니를 무서워하는지 눈치를 보며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엄마 옆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은 엄마 시중 들지 마. 내가 엄마 옆에서 자도록 할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야. 장모님이 난폭한 행동을 하시면 당신이 힘들어질 거야. 내가 거실에서 자면서 눈치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당신이야말로 방에 가서 푹 자. 아니라니까. 당신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뗄내미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 오늘은 효도 좀 해야겠어. 그리고 엄마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정신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당신 마음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날 깨워야 돼. 그이는 끝까지 고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윽고 친정엄마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같이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엄마가 화를 내셨답니다. 색시, 누군데 여기에 있는 거야? 당장 내 방에서 꺼져. 엄마, 나 엄마 넷째 딸이야.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손 잡고 자도록 해요. 그럼 너도 저 아저씨 마누라야? 누구? 엄마 사이? 그래요. 저기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 아저씨 마누라가 나야. 이제 됐어? 색시가 또 바뀌었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색시가 또 바뀌었다고? 그래 이년아. 저 아저씨는 매일 색시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네 애미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불쌍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색시가 바뀐다니? 자세히 좀 말해봐. 건너방 아저씨 색시가 매일 바뀐다. 엄마가 치매가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지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가끔 남편에게서 나는 여자 향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이는 시장에서 배워왔다고 전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섹시 얼굴이 매일 달라졌구나. 그럼 그 여자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아 진짜.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알지. 꼬맹이들 유치원 보내면 몇 시간 있다가 섹시가 들어온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의 말은 진실 같았습니다. 흥분이 되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말이야. 색시가 매일 바뀌는 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 이를테면 엄마를 괴롭히거나 아야하게 한다거나 말이야. 저 아저씨 매일 날 괴롭혀. 밥 안 먹으면 소리 지르고 억지로 밥을 먹인다니까? 또 아저씨 말 안 들으면 머리끄댕이 잡힌다.
소리 지르고 욕도 많이 한다. 머리끄댕이? 욕설? 그게 사실이야? 엄마는 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고 하품을 길게 하고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남편을 의심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엄마가 헛소리한다고 말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 전자상가를 찾아가 초소형 카메라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안방과 엄마방 그리고 주방에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버려뒀다가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일주일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잠 한숨 못 잔 날들이었답니다. 그래도 시계는 돌아갔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저는 카메라를 수거해 다음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틀었답니다.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오자 저희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음성까지 녹음이 되어 다 들렸는데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욕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빌며 피해 다녔고 그이는 스트레스를 풀려는 건지 끝까지 엄마를 잡으려고 뛰어다녔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했던 말처럼 머리채를 잡기도 했죠.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막대먹은 짓에 분노가 차올랐고 불쌍한 엄마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리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혼자 거실을 걸어다니다가 초인종이 울리자 불이 나게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왔어? 자기 오기만을 기가 빠지게 기다렸단 말이야. 어서 이 오빠를 안아달라고. 남편과 상간녀는 신발장 앞에서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오빠 잘 있었어? 우리 일주일 만이지?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난 겁이 나. 오빠 마누라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큰일이잖아. 그건 걱정 마. 내 마누라는 일하느라 바빠서 이 시간에는 절대 집에 오지 않아. 애들도 다 유치원에 보냈으니까 얼른 들어와. 그럼 치매 할머니만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지난번에 빗자루 들고 난리치는 바람에 무서워서 혼났다니까? 할망구가 노박나면 원래 다 그렇게 난폭한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할망구 교육을 잘 시켜놨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자,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차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네요.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두 손이 너무 떨려서 영상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결국 남아있는 영상을 전부 다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엄마의 말처럼 요일마다 다른 여자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며 혼자 사무실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리고 뭐고 손에 잡히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체가 담긴 영상을 보았으니 더는 제 남편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을 내린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집중해서 보며 수첩에 이것저것 자세하게 적더군요. 변호사는 영상 전부를 돌려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야, 아주 기가 막히네요. 장모님 학대에 바람 피우는 여자가 여럿이고 바람장수가 집이라니. 이거 아주 종합 쓰레기 세트네요. 말이 헛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인데요, 뭘. 어쨌든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 당연히 남편분이 알거지에 되는 건 물론이고 장모님 학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빨리 진행해주세요. 그제야 남편 놈을 개박살 낼 준비가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테니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죠.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나오는 건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대신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해 포장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할 수 있어서 엄마의 곁을 지키기로 했죠. 이윽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 시간은 웬일이야? 집에 뭐 두고 간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 오늘부터는 집에서 일할 거야. 엄마 옆에 내가 있을 거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그이는 제 말을 듣자 눈을 크게 뜨며 놀랐고 잠시 후 누군가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답니다. 저는 누군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오늘 제 집에서 바람 피울 여자한테 했겠죠. 이미 남편이 더럽고 추악한 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이에게 곧 벌을 내릴 것이니 상관하지 않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여전히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또 색시가 왔느냐며 잠깐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저는 노트북으로 일하며 틈날 때마다 엄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살았을 때 추억을 하나씩 꺼내서 들려드렸죠. 그렇게 하면 기억이 돌아와 저를 안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뭔가 꺼림칙해서 바로 달려나갔죠.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누르고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빠 나왔어. 오늘 날씨가 덥네. 에어컨 좀 틀어주라. 저와 눈이 마주친 상간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네. 기가 차는구만. 그래, 네가 찾는 오빠 안방에서 낮잠 자고 있어. 들어가봐. 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실례했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등을 돌리고 나가려는데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년아, 잘못 오긴 뭘 잘못아. 너 내 남편이랑 놀려고 온 거잖아. 이거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낮잠을 자다가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다 알아. 설명할 필요 없어. 인연은 월요일마다 오는 년이잖아. 맞지?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 남편 놈은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이내 포기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야, 너는 내가 아까 오지 말라고 전화했잖아. 그런데 왜 왔어? 오빠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 아, 괜히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이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놔줘요. 내 머리카락 다 뽑히겠다고요. 여보, 저 여자는 그만 놓아주지 그래? 보내주고 얘기하자고. 그럴까? 어차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놔주고 법원에서나 보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고 머리채를 놓아주자 상간녀가 겸손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저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위자료를 물어드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오빠가 먼저 저를 꼬신 거니까 오빠랑 해결하시라고요. 싫어 이년아. 내 남편이랑 즐길 때는 좋았지.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하긴 걸레 같은 년이 생각이라는 걸 하겠어? 머리가 텅텅 비었으니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왔겠지. 뭐? 걸레? 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받아줄 것이지.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해? 니년 면상이랑 꼬락서니를 보니까 오빠가 왜 바람을 피우는 줄 알겠다. 씹다 버린 개 뼈다귀같이 생겨먹었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도 제 뺨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드는데 남편놈이 제 손목을 잡아챘답니다. 여보, 그만하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잘리자 잡아먹을 기세로 날 몰아붙였고 재취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매번 눈치 주고 무시했어. 그래서 홧김에 바람을 피운 거라고.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진정하란 말이야.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뭐? 바람을 피운 이유가 내 잔소리 때문이라고? 핑계댈 게 없어서 나를 탓하니?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반대손으로 따귀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제 손목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저를 제압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방에 문이 열리며 친정엄마가 달려나왔습니다. 얘끼 너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다. 엄마는 저희를 향해 달려오더니 제 두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중요 부위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찌짓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입에서는 개거품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이어서 엄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머리카락 한 움큼을 뽑아버렸답니다. 엄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윤정아, 엄마야. 돌아왔다. 이것들 오늘 개박살을 내버리고 말겠어. 내 딸 가슴에 못 박는 것들은 이 엄마의 손으로 아작을 내버릴 거라고. 엄마는 자빠져 있는 두 년놈을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내가 정신만 있었으면 진작에 밟아버렸을 텐데. 아이고 분해. 엄마 괜찮아? 어떻게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야 내 딸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덕분이지.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려고 무진장했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안겨 어린아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내쫓고 남편은 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나봐요. 제발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면은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박서방,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세상 남자들이 자네처럼 요일마다 여자를 바꿔가며 바람을 피우진 않아. 그리고 치매 걸린 장모를 학대하지 않는다고. 너 같은 개차반이 내 딸의 남편이라는 게 몸서리치게 화가 나. 엄마 그만해. 화를 낼수록 엄마만 손해야. 침착하게 있으라고. 그나저나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지? 여보, 뭐가 오기로 했어? 그게 뭔데? 있어. 그게 와야 당신을 내쫓을 수 있거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퀵서비스 아저씨가 서류 봉투를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바로 이거. 당신이 주소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잠시 머물게 한 거야. 받아. 나의 선물이야. 이게 뭐야? 그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꺼져. 이제 네 인생은 끝이야.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어? 이혼이라니. 내가 이렇게 사정할 테니까 용서해줘. 그래, 네 발로 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데려갈 사람들이 곧 들어올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노인 학대죄로 제 남편을 체포했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네. 너 다신 애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여보 나 좀 살려줘. 그이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노인 학대죄로 구속이 되어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재판을 받아야 해서 법원을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위자료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게다가 남편의 재질이 너무 추악해서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출소해도 저희 애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비웃어줬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복수는 모두 끝이 났고 상간녀 6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었으니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친정엄마를 모신 채 말이죠. 그리고 쇼핑몰 사업 역시 조금 더 크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셋을 뽑고 사무실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죠.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었답니다. 큰일을 겪고 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정신력을 겸비해서 그런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 치매가 심한 엄마의 딸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업가로 살고 있답니다. 제 전남편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정말 부하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